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초반 코로나19 재확산과 남북관계 악화가 겹치면서 5% 가깝게 급락했지만 다음 날 연준의 회사채 매입과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완화 등 미국발 호재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내외 리스크의 변동성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선 지수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의 한 가금육 수출 업체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제경은 중국 세관 당국이 미국 타이슨사에서 가공된 가금육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등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다시 한번 상무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법안 초안에 홍콩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안보처 신설이 담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재정비 촉진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 2차 결선에서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정부가 모든 상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나섭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금요일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8%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87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의 파란불 3,097선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3,200선 깨고 100선도 깨면서 97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만이 소폭 올랐는데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94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1% 이상의 강세 거래 마감했습니다. 52,900원대. SK하이닉스랑은 조금 달랐는데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빠졌습니다. 85,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주 막판에는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 80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시총 4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네, 더불어서 셀트리온은 5위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1% 이상 강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2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LG화학이 다시 한번 4% 이상 급등하면서 앞에 옷자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는데 2% 이상 강세 38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했고 일단 HLB가 소폭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듯한 분위기고 2% 이상 급등하면서 26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바로 펄어비스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총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한번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고 시제는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4% 넘게 빠지면서 11만 원대 아래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10만 2,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넥신이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보였고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1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코인드레일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샌비트 타임존이 1% 이상 하락세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미가세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아이온 체인도 현재 0.6% 하락세, 비트코인 캐시도 0.9%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더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현재 모두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호재와 악재가 팽팽히 맞서면서 양시장 엇갈리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분위기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미국 내 4개 주에서 애플 스토어 매장을 다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국, 인도의 국경 충돌 이슈까지 나오는데 관련된 리스크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멘털과 샌디멘털 간의 괴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 이후 실적 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조금 같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시장 일단 소강 국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다소간에 좀 혼조 양상,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하지만 유동성의 어떤 그 지속으로 인해서 시장 내 어떤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 이제 그 핵심 요소들, 호재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경제 재가동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눌려왔었던 경제 지표 조금씩 호전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
불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유동성 확대에 대한 유동성의 지금 현재 유동성 지속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최소한 2년 이상은 현재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불면서 말 그대로 시장은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기업들의 실적의 반등 양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훈풍에 따라서 그들의 주가는 어느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주가보다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받쳐줘야 될 부분은 이제 실적의 개선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시장이 지금 바라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악재 부분도 여전히 있죠.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특히나 지난 주말 미국의 애플 스토어가 전체적으로 한 280여 개, 미국 내 28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100여 개의 매장이 문을 열어서 그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주에 있는 11개 매장을 다시 문을 닫으면서 영업을 다시 중단을 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소위 말하는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시발점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어떤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후에 뚜렷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도발 상황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경제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증권 시장으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 부분 미미하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악재 가능성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오늘 이따가 조금 잠시 후에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간의 그 차이, 괴리 결국은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치로 고스란히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실적이 아직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실적 반등의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럼 이 괴리가 좁혀지는 방향은 두 가지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상승을 하거나.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려있는 시장을 오히려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어 간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밸류에이션이 과거의 밸류에이션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PER이 10배였다라면 지금 현재는 최소한 1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 다만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우리의 PER 뭐 8배에서 12배 사이를 움직였는데 지금 이미 12배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과거와 충분히 분명하게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해서 누려왔었던 PER 8배에서 12배 이 부분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근거를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지난주와 지난주 그렇게 크게 특징은 없어 보이죠. 개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고 주간 기준입니다.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외국에는 여전히 순매도 양상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다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진 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누적 기준이지만 주간 단위로 본다라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황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외국인의 수급 상황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최윤 앵커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다우지수는 0.8%의 하락, S&P 500은 0.56%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03%의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일단 시장은 상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채 마감을 하는 다소 혼조 상황의 마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 이렇습니다. 장 초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상당 부분 화해 내지는 완화의 분위기로 가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1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 그런 기사 나오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이제 다소간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장 초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 스토어의 그 영업장 폐쇄 조치, 폐쇄 발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애플 컴퓨터 주가 하락에 단초가 되면서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약보합 혼조세 마감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항공업종, 여행업종, 크루즈 업종 그리고 백화점 업종까지 딱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3%에서 5%가 넘는 급락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전히 두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재가동, 이 부분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다시금 또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 여전히 추가 부양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의 장기화 그리고 시장으로의 유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분들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회복의 길이 조금은 좀 험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점. 주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1%의 상승 그리고 S&P 500은 2%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 나스닥은 오히려 3.73%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의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지난 주말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슈 당연히 이렇겠죠. 코로나의 재확산과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시장 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의 여부.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에 조금 더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상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버팀목으로 경기 부양책과 풍부한 유동성이 그리고 경기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지난 주말 이후 애플 스토어의 부분 봉쇄 이후에 그 상황들이 어떻게 시장 내 확산이 되어 갈지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그 뉴스플로일 수 있다라는 점 상당히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북 리스크 방향성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리스크 계속되는 어떤 GP로의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NLL에 대한 어떤 그 발포 가능성 이런 부분들 훈련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또 한편에 이런 부분이 있죠.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경험치 물론 만에 하나 그 경험치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도발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을 타격할 만한 금융시장 내 큰 변동성을 줄 만한 대북 리스크가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대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미 개성공단도 폐쇄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일정 부분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넘어가 있는 그리고 남북 경협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빠진다고 해서 그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타격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모멘텀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방산주 실질적인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방산주들의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지나친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 모멘텀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신 개발 이슈죠. 여기서는 또 어긋나는 것이 백신 그 관련 어떤 그 기업들,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거꾸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진단 키트 제조사들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 코로나19 상황, 재확산 여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면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양상도 백신 개발 이슈에 따라서 그 향방이 엇갈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코로나 재확산이냐 완전 족싱이자 지금 현재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그 가능성 상당 부분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군들, 여행, 항공, 유통업들, 백화점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극적으로 다시금 급반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극과 극의
어울리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좀 명심을 하시면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유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풍부한 유동성,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과거의 경험치에 근거한 부담 여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극복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어떤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업종별로 키 맞추기 상황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결국 다시금 성장성 내지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미래 주도군, 미래형 성장 산업군에 대한 주도주 탐색 양상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역시 외국인들 수급 방향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죠. 세 가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슈 분명할 것 같고요. 대북 리스크에 관련한 방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슈,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의 밸류에이션, 그 부분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 역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글로벌 이벤트 따져보게 된다라면 그 PMI 지표를 미국의 6월달 마켓사가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목요일 역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600만 건을 넘어섰다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요. 300만 건으로 줄었다가 지금 현재 150만 건 아래에서 다소간 넘나드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뚜렷하게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이 3주, 한 달 연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50만 건, 여기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금 200만 건 위로 올라갈지, 이 부분 역시 코로나 2차 확산, 재확산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2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 장 마친 이후에 미국의 5월달 개인 소비가 소비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5월 달부터 미국 경제 재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 재가동과 함께 미국 GDP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비, 이들의 소비 성향이 과연 위축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확대가 되었는지, 조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이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미국의 4개 주에서 애플 스토어 매장을 다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좀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 내 현재 뭐 시총 1위 1조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근데 애플 컴퓨터 이제 그 애플을 팔고 있는 그 애플 매장이 애플 스토어죠. 애플 매장 총 미국에 한 271개의 매장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다 오픈이 된 게 아니고요. 다시 재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100개 정도의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5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171개는 여전히 아직 그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개 매장 중에서 4개 주 11개의 매장을 다시금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게 되면서 애플 주가 역시
좀 0.5% 이상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근데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었던 이유, 여기에는 보잉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P 500 지수가 하락을 더 크게 했었던 이유는 뭐니 해도 크루즈 회사들, 그리고 백화점, 노드드럼이라든지 뭐 백화점들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여행사들, 뭐 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애플 컴퓨터의 이제 뭐 주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V 반등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발발 상황,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발 이전 상황이죠. 2월 달 주가 최고치를 구가했을 때보다도 더 높게 주가는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스토어 11개의 매장을 다시금 닫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를 놓고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애플 스토어의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지금 11개 매장의 문을 닫았는데요. 다시금 닫았는데요. 여기서 이게 11개가 아니라 15개가 되고 다시 50개가 되고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100개의 매장을 다시금 다 전체를 봉쇄하게 될지 안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스토어가 문을 닫았다. 4개 주 지역에서 11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업종, 소위 말하는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이발소도 마찬가지고요. 미장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타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제 재가동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재봉쇄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된다라면 팬데믹 상황의 어떤 확산, 팬데믹 상황의 지속이냐,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치료제 개발 이슈가 시장 내 다시금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냐의 여부,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핵심 염두사항은 뭐냐면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 10월 달 정도 아이폰 12의 어떤 신작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 스토어가 다시 문을 닫게 되면서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어진다라면 애플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면 애플 컴퓨터사의 실적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역시 지각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애플향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애플향 부품사들의 주가 역시 지금 반등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차원에서 조정은 있더라도 낙폭은 그렇게 큰 상황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기간 조정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대응 매뉴얼을 분명하게 확보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 이슈 역시 앞으로 7월, 8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에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시장 내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지난번 2월달, 3월달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 때는 풍부한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차 확산이 만약 2차 확산이 나타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의 경제 상황은 1차 상황과는 다르게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미 시장과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의 뭐 신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충격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장성을 맞춘 그런 시장의 어떤 그 재편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업종별 키 맞추기 장세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으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바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대비 내지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 한창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의 인프라 개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점. 그린 뉴딜 정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에 대한 핵심들, 결국은 반도체나 5G, 그리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자동차는요, 그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이랄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OLED, 그리고 5G와 관련된 5G 플러스 업종들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업종에 두고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그 혼란기, 과도기 대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리스크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더불어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일단 사실상 달러화가 다소간 좀 약세 기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지난주 일정 부분 좀 강세가 나타나긴 했었는데 다시 약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그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유입 가능성 그동안 상당 부분 많이 떠나갔죠. 상당히 이제 다시금 이제 외국인 유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의 어떤 그 접전으로 인해서 인도군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다소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는 우리 시장 내 계속되는 시장 내 악재로 잔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남북한 어떤 그 연락 채널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고요. 김여정 1 부부장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 공식화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인 이제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한 어떤 그 폭파를 실질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리고 접경 지역 내 GP에 군사를 물렸다가 이제 다시금 군사적인 어떤 그 군대를 재두둔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서해안 NLL 지역 내 포사격 재개 방침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 여기다 이제 그 6.25를 전후해서 대남 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남 전단에 대한 그리고 대북 전단에 대한 살포 계획 이를 놓고 그 서로 전단을 가지고 상당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국경 충돌이 나타났죠. 이런 것이 혹여나 아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인도 군인이 무려 20명 넘게 사망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 부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환율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빨리 나타난다라는 부분. 환율 시장이 결국은 시장 내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부분 결국은 대북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장은 환율 시장일 것이다라는 점. 환율 시장의 움직임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서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사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의 어떤 그 움직임.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 경협주. 그렇게 손실 크지 않다. 그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립니다. 경협주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산주로의 어떤 그 북한 도발로 인해서 방산주, 모멘텀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펀더멘탈의 개선은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나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모멘텀은 좀 경계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국인 유입 방향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여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죠. 코로나 안정화 여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 신흥국 유턴 여부 그리고 결국 유턴을 하게 된다라면 업종 대표주와 시총 대형주로 가장 먼저 유입이 될 가능성. 외국인 유입 가능성 계속해서 열어놓고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우려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털과 샌디멘털 간의 괴리감인데요.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이슈일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이제 그 센티멘털은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그 센티멘털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미 주가도 거기까지 올라가 있고 주가는 이미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주가는 이미 V 반등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실질적인 실적의 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3분기 이후의 반등 가능성을 놓고 너무 일찌감치 실적이 그 기대 실적이 너무 일찌감치 주가에 반영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펀더멘털과 센티멘털 간의 그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좁혀져야 됩니다. 좁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센티멘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올라가거나. 근데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는 아직 2분기 실적 시즌도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하지만 7월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고 실적 집계가 마감이 되고 실적 발표가 서서히 시작이 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펀더멘탈 개선의 지연 여부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주가에 조금은 좀 주가의 둔화 방향으로 좀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 우리가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V반등 이후에 방향성 탐색 국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향성 탐색 국면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시장 V반등이 아닌 W형 반등, 시장에서 가장 싫어할 수 있는 W자형 반등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이 이를 분명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에 W형 반등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상향 N자형 반등으로 시장 계속 그 방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유동성 장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의 둔화는 지속됩니다.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지속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 내 잔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금 현재의 추세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순환매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순환매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키 맞추기 순환매가 있고요. 주도주의 순환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키 맞추기 순환매는 일단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와 소외주 찾기가 지속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주도주 중심의 순환매로 들어갈 텐데 그때는 펀더멘탈 중심의 어떤 그 성장주 찾기 위주의 주도주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마련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서서히 이제 그 2분기가 마감되어가는 그런 시장. 이제 5월달 이후에 6월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장을 낙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쩌면 지금 현재 혼란 상황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한 3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2분기 실적 시즌에 임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은 성장주 찾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국은 특별한 어떤 그 시장 내 뚜렷한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그 속에서의 순환매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 그 순환매 속에서 결국은 성장주 찾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서 성장 중심의 테마주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보자. 그러면 결국 그 염두하는 어떤 그 주변 과정은 경제 재가동과 추가 경기 부양이 있고요. 실물 회복에 대한 확인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업종별 회복되어지는 경기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회복 관련 모멘텀에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것이다. 그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업종이 먼저 그 회복을 찾아갈까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7월 최소한 7월 중순까지의 상황 아마도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전략 포트폴리오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